Decision support through to reinforce running for maximize a career's momentary gain in a meal delivery environment. 논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논문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에 대해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긱 이코노미, 긱 경제입니다. 긱 경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와 6개월 혹은 그 이상 장기적인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주로 일회성의 단기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생활과 가장 밀접한 우버나 숨고,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이 긱 경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긱 경제에 해당하는 서비스 중에서도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밀 딜리버리입니다. 밀 딜리버리 서비스 참여자 중에서도 배달 수행원이 긱 경제에 해당하게 되고 예시로는 그룹허브, 우버이츠 등이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달 수행원들이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에게 할당된 주문을 수락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두 번째로는 주문 할당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치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제 위치에 대한 결정이 됩니다. 제 연구와 비교해서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배달 수행원들의 관점에서 할당된 주문 수락과 재위치라는 의사결정을 최적화하여 그들의 금전적인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대로 제 연구에서는 배달 수행원들에게 주문을 할당하는 MD 플랫폼의 관점에서 배달에 따른 처리비를 최적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 리뷰입니다.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밀 딜리버리와 관련한 연구들이 주로 MD 플랫폼이나 소비자의 관점에서 연구되었다고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수행원의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는 미비하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총 3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배달 수행원이 배달을 완료한 직후 추후에 더 큰 보상의 주문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재배치되어야 할 것인가? 둘째, 추후에 더 큰 보상의 주문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위치에서 할당된 주문을 수락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셋째, 다수의 배달 수행원들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이 취하는 전략이 MD 플랫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까?입니다. 디스크리트한 환경에서 수행됩니다. 주요 키 에이전트에는 식당, 손님, 배달 수행원이 있고 손님의 주문은 시뮬레이션 상에서 주문한 식당, 손님 위치, 준비 시간을 포함한 주문 형태로 생성됩니다. 주문이 발생하고 배달 수행원에게 할당될 때는 배달 수행원들의 상태를 따르게 됩니다. 상태는 배달 수행원들의 위치, 음식 주문에 소요되는 준비 시간, 유일 시간의 길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배달 수행원들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 의사결정을 하며 시뮬레이션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배달이 할당되었을 때 해당 배달을 수락할 것인가? 두 번째는 배달 할당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위치한 곳에서 계속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리워드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을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고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리드 환경에서 구성됩니다. 음식 주문이 생성되는 MD 환경과 배달 수행원들의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고 각각을 통합한 시뮬레이션이 진행됩니다. 시뮬레이션 프로세스입니다. 발생 시간과 함께 이벤트의 초기 리스트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이벤트에는 주문 발생, 주문 준비, 배달 수행원 체크인, 체크아웃 등이 있고 주문 할당 이벤트의 경우에는 MD 회사가 지정한 특정 N분마다 추가로 리스트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는 발생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 순으로 정렬합니다. 이벤트 리스트의 상단에 있는 이벤트를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면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데 만약 현재 이벤트가 주문 발생이라면 시뮬레이션은 현재 대기 중인 주문들과 가용 가능한 배달 수행원 리스트를 확인하고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 준비 이벤트로 넘어가면 식당이 주문을 준비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배달 수행원이 시뮬레이션에 체크인하게 되면 체크인 이벤트가 발생하고
체크아웃하면 체크아웃 이벤트가 발생하고 각각 리스트가 업데이트됩니다.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주문 리스트를 보면 A 주문이 대기 시간이 가장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문을 픽업 식당과 가장 가깝고 유효 시간이 긴 A 배달 수행원에게 할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달 할당 이벤트가 수행된 후에는 배달 수행원들의 의사결정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우선 배달이 할당된 경우에는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수락 시에는 주문 수락이라는 이벤트가 생성되어 이벤트 리스트에 추가되고 거절 시에는 재위치하게 되어 배달 수행원의 이동이라는 이벤트가 리스트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만약 특정 시간 타워 내에 배달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배달 수행원은 재위치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현재 위치에서 어디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배달을 수락하면 가용 가능한 배달 수행원 리스트에서 사라지게 되고 주문을 픽업하기 위해서 식당에 도착을 했는데 만약 주문의 준비 시간이 완료되기 전이라면 배달 수행원을 대기하게 되고 준비 시간은 주문마다 정규 분포로 랜덤 지정됩니다. 시뮬레이션상 배달 수행원들의 위치가 모두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 배달 할당 이벤트가 진행되게 되고 컷오프 시간 전까지 동일한 흐름으로 시뮬레이션이 진행됩니다. 강화 학습을 위한 MDP 정의와 반복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에는 식당 집합과 행동 집합으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식당 집합의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환경에 존재하는 식당들로 구성되고 행동 집합의 경우에는 배달 수행원이 시뮬레이션에 취할 수 있는 행동들로 구성됩니다. 사전에 정의되는 파라미터에는 X축,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드의 크기와 주행 비용, 배달 수행원에 따른 보상의 크기, 배달 수행원의 속도, 재위치 의사결정 할당 시간, 할인 팩터가 있습니다. 배달 수행원에 의해 생성되는 인풋에는 근무 시작 시간, 근무 종료 시간, 그리고 근무 시작 시 위치가 있고 MD 플랫폼으로부터 얻어지는 인풋에는 식당과 손님의 위치, 특정 시간에서의 배달 보상, 배달 팁이 있습니다. 배달 수행원들의 특정 시간 T에서의 위치는 그때마다 정해지고 결정 변수는 배달 수행원이 하는 행동이 됩니다. 배달 수행원의 금전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목적 함수는 특정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기대되는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상태는 두 가지 중 하나로 결정되는데 만약 주문이 할당되지 않고 단순히 재위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라면 상태는 현재 배달 수행원의 X축, Y축 위치가 되고 주문이 할당된 경우라면 배달 수행원의 위치뿐 아니라 주문과 관련해 식당 위치, 손님 위치, 주문 보상, 팁까지 스테이트로 포함합니다. 리워드는 세 가지 중 하나로 결정되는데 배달을 수행한 경우라면 주문 보상과 팁에 주문을 수행하는 데 소요된 주행 비용을 제외한 것이 리워드가 되고 배달을 거절하고 현재 위치에 머무르는 경우라면 아무런 보상도 비용도 들지 않았으므로 리워드는 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치만 이동하는 경우라면 보상은 받지 못하고 주행 비용만 소모되므로 해당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문 보상의 경우에는 고정 보상에 거리에 따른 추가 보상을 받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증가 표현입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수행된 후 시뮬레이션상 시간이 얼마나 증가되게 할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만약 배달 수행원이 특정 시점 ti에 주문을 수락했다면 그 다음 의사결정은 수락 시점에 배달 수행에 걸린 시간을 더한 시점에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배달 수행원이 배달을 거절했거나 특정 시간이 지나서 재위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다음 시점은 재위치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에 특정 시간 혹은 주문을 할당받은 시점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배달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배달 수행원의 위치에서 식당까지의 거리와 식당에서 손님까지의 거리의 합에 배달 수행원의 속도를 나누어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방법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한 면에 배달 수행원이 있는 경우와 다수의 배달 수행원이 있는 경우로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단일 배달 수행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심층 강화 학습 알고리즘인 DQN과 A2C를 방법론으로 사용하였습니다. DQN은 Q 펑션을 통해 누적 보상을 근사하며 Q 펑션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최적 정책을 구합니다. 먼저 벨만 방정식을 기반으로 해서 Q 펑션을 정의합니다. Q 펑션은 특정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앞으로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의 기대값으로 나타냅니다. 화면에 있는 식을 보시면 현재 스테이트에서 행동 액션을 취했을 때 받는 보상과 다음 상태에서의 최대 Q밸류를 더한 값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Q 펑션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DQN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손실함수는 실제 보상과 Q 펑션이 예측한 보상 간의 차이를 제곱해 평균 내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이 손실함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로스 함수에 있는 y는 모델이 목표로 하는 정답값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화면과 같은 수식으로 개선되게 되는데 K번째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앞으로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의 기대값을 나타냅니다. 파라미터 업데이트는 현재 업데이트에서 얻어진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DQN 기반 방법론에는 세 가지 확장 알고리즘이 함께 활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DDQN, 더블 DQN인데요. 기존 DQN은 Q밸류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Q밸류를 업데이트할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구조로 개선한 것이 바로 DDQN입니다. 두 번째는 듀얼링 DQN입니다. 이 구조는 Q밸류를 상태 가치와 각 행동의 상대적 우수성으로 분리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행동에 대한 Q밸류를 굳이 정확하게 추정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은 D3QN입니다. D3QN은 앞서 말씀드린 DDQN과 듀얼링 구조를 결합한 방식으로 과대 추정을 완화하는 동시에 학습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A2C로 액터 크리틱 기반의 심층 강화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A2C는 폴리시 베이스드로 확률적 정책을 직접 학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액터 네트워크와 크리틱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각 행동의 확률 분포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10번 수식을 보시면 각 행동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하여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MA는 액터 네트워크에서 행동 A에 대해 출력된 로직 값입니다. 12번 수식과 같이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미리 산출한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된 행동을 기반으로 어드밴티지 펑션을 곱해 액터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때 어드밴티지 함수는 상태 행동 가치인 Q밸류에서 상태 가치 비율을 뺀 값으로 특정 행동이 평균보다 얼마나 나은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또한 크리틱 네트워크에서는 상대의 가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며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겟 Q밸류를 계산하게 됩니다. 크리틱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어드밴티지 함수와 상태 가치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평균을 취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됩니다. A2C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액터가 정책을 생성하고 크리틱이 해당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방식에서 인피지블한 솔루션에 대해 다루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DQN에서는 특정 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행동 중 Q밸류가 가장 큰 행동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 아예 불가능한 솔루션은 아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 선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달리 A2C는 인피지블한 행동에 대응하는 로직 값을 아주 큰 음수로 설정을 해서 소프트맥스 상에서 해당 행동의 선택 확률이 0에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멀티 에이전트, 즉 여러 명의 배달 수행원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MARL 방식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2024년에 로이에 의해 제안된 방식이고 A2C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액터 네트워크와 크리틱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각 에이전트별로 할당하고 에이전트별로 개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수치 실험 파트입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단일 배달 수행원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심층 강화 학습을 이용한 정책이 정적 정책에 비해 가지는 성능을 확인하였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심층 강화 학습 정책의 확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쟁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해당 정책의 역량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10x10 그리드 환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10개의 식당이 존재하고 2분 간격으로 주문을 배달 수행원에게 할당하며 시뮬레이션은 하루 8시간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두 번째 실험 역시 동일한 크기의 환경에서 수행되었지만 식당 수를 5개로 줄였고 3명의 배달 수행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클릭 투 도어 타임, 신선도, 주문 처리율이라는 추가 성능 지표를 고려하여 정책의 영향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실험에서는 오른쪽 표에 보이는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DRL 정책들과 함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5가지 정적 정책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한 두 가지 DRL 방식인 DQL 계열과 A2C의 학습 성능을 비교한 결과 총 5,000번의 에피소드 동안의 평균 리워드 추이를 분석했을 때 D3 Q&A 방식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DRL 기반 동적 정책과 기존 정책 간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세 가지 수요 환경에서 총 1,000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 실행하였습니다. 표에서 볼드2는 각 수요 환경에서 가장 높은 성능, 밑줄은 두 번째로 우수한 성능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수요가 낮거나 중간인 환경에서는 D3 QN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수요가 높은 환경에서는 듀얼링 DQN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동적 정책이 정적 정책보다는 평균 리워드 측면에서 확실히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가장 우수한 DRL 정책과 정적 정책 간의 차이를 비교하면 수요 환경별로 28%, 12%, 7%더 높은 리워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적 정책을 따랐을 때 주문 거절률을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수요가 많아질수록 거절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배달원이 더 높은 리워드를 기대하며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은 주문은 거절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많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동적 정책보다는 정적 정책을 따르는 것이 거절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고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식당의 위치 분포와 비교해 에이전트가 어느 위치에 주로 분포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림 A를 보시면 식당들이 Y축으로 넓게 퍼져 있는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에이전트들도 다양한 식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문을 빠르게 수락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Y축 하단, 즉 바닥 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왼쪽 아래에 위치한 식당일수록 평균 보상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식당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도 에이전트가 하단에 위치하는 전략은 높은 리워드를 얻기 위한 유리한 선택임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식당별 특징에 따른 거절률을 분석했습니다. 성능이 좋았던 D3QM 방식을 기준으로 에이전트의 거절률이 식당 6314 순서로 높았는데 6번 식당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주문 준비 시간이 평균 10분 이상임에도 팁이 평균 4달러 정도로 낮은 팁을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적 정책에 비해 해석이 어렵다는 동적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결정 나무 기반의 정책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뮬레이션 동안 에이전트가 각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했는지를 모두 수집하여 위치 이동 여부와 주문 수락 여부에 대해 각각 의사결정 나무를 생성했습니다. 위치 이동 해석용 나무에서는 에이전트가 각 식당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어떤 위치 이동 결정을 내렸는지를 분석하였고 주문 수락 해석용 나무에서는 배달 보상과 팁 금액을 기준으로 수락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를 살펴보면 A는 위치 이동에 관한 나무로 예를 들어 식당 9번까지의 거리가 10.33마일보다 크고 식당 0번까지의 거리가 11.02마일 이하이며 식당 1번까지의 거리가 12.03마일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 머무르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B는 주문 수락에 관한 나무로 팁이 5.62달러 이하이고 배달 보상이 9.53달러 이하인 경우 해당 주문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의사결정 나무를 활용한 시각화는 강화학습 기반 정책의 복잡한 결정 구조를 보다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실험에서 가정된 식당들의 위치와 주문 준비 시간, 그리고 팁은 화면과 같고 3명의 에이전트는 각각 본인들이 할당받은 주문에 대해서만 정책학습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성능 비교에는 총 3가지 지표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CTD는 클릭 투 도어로 손님이 주문을 한 후에 주문한 것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프레시니스는 신선도로 주문이 준비 완료된 후에 배달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값이 작을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Order Fulfillment Rate는 주문 처리율로 발생한 주문들이 배달 수행원에 의해 배달된 비율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멀티 에이전트 환경은 단일 에이전트 환경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소규모 환경을 중심으로 실험을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정적 정책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던 센트로이드 정책을 기준으로 DRL 정책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클릭 투 도어 시간과 프레스니스 측면에서 모두 정적 정책이 오히려 더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특히 모든 에이전트가 각자의 DRL 전략을 따르는 MARL 방식의 성능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주문 처리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환경에서는 정적 정책이 DRL 정책에 비해 약 10%더 높은 처리율을 기록하였고, MARL 방식은 가장 낮은 주문 처리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리워드 측면에서는 DRL 정책이 정적 정책 대비 높은 성능을 보이긴 하였으나 두 수요 환경 모두에서 C1 에이전트가 가장 높은 리워드를 달성한 경우는 C1 혼자만 동적 정책을 따르고 나머지 2명은 정적 정책을 따를 때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에이전트가 DRL을 따를 경우에 서로의 존재를 인식해 더 큰 보상의 주문을 노리고 낮은 보상 주문을 거절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이는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개인의 이익 극대화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MD 플랫폼 입장에서는 고객이 주문을 받기까지의 시간 증가와 신선도 저하, 그리고 주문 처리율 감소로 플랫폼 운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DRL 기반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개별 배달 수행원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DRL 정책의 해석력을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 나무를 활용하여 에이전트의 행동을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이는 정책의 직관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행원 DRL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인 거절 행동이 증가하여 시스템 전반의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멀티 에이전트 환경에서 각 에이전트가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면 위험 회피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서 개별 리워드는 물론 전체 시스템 리워드까지 하락하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첫째, 현재 연구에서는 단일화 환경 설정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는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식당 배치 구조나 지형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DRL 기법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확장 가능한 환경과 아키텍처가 필수적입니다. 시스템 규모가 커질수록 학습이 복잡해지고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개인화된 정책 훈련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학습 구조가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이 오피니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본 연구의 강점으로는 첫 번째로 배달 수행원의 관점을 고려함으로써 기존 동양 연구와는 차별점이 명확했다는 점, 둘째, 다양한 수요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해석 방식을 통해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 셋째, 단일 배달 수행원의 케이스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배달 수행원의 환경을 고려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 있었고, 약점으로는 첫째, 지나치게 노테이션과 오타가 많았다는 점, 둘째,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진행에서 초기 이벤트 리스트를 생성하고 그 후에 추가되는 이벤트들이 어떤 식으로 추가됐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재해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셋째, 단일 배달 수행원 실험 결과 분석 시에 식당 특징과 거절률을 확인하였는데 식당별 거절률을 모두 제시하지 않고 특정 식당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서 언급된 거절률의 상대적인 크기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마지막으로 멀티 배달 수행원 실험 결과 분석 시 새로운 성능 지표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